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0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9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기해년 임신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정화가 태어난 시절, 정화가 태어난 환경, 정화가 태어난 계절은 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죠.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십간 중에서 네 번째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어저께 병은 양에 해당이 됐지만 오늘 공부하는 정화는 음에 해당이 되고요. 말 그대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화 하고 양화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병화 같은 경우는 어저께 공부할 때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태양과 같은 그러한 병화는 빛이 강렬하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 양광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정화 물론 화이긴 하지만 똑같은 화이긴 하지만 양화인 병화 하고 음화의 정화는 그 용도라든가 성향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인 음화는 비유할 때 되게 모닥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촛불 같은 거 있죠. 촛불이 절 같은데 저도 절에서 좀 이렇게 있고 절에서 살고 뭐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절 같은 데 가면 일단 촛불 켜놓고 기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향도 피고 그다음에 호롱불 같은 것도 있죠. 호롱불 그다음에 뭐 하늘에 있는 빛으로 봤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것도 이 정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는 좀 웅장하고 강렬하고 이렇게 좀 매우 뜨겁고 그 다음에 매우 강렬하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이렇게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부드럽고 음유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밤에 바깥에 나가게 되면 가로등불이 켜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정화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심지 같은 데 가게 되면 여러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화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 이것도 정화고요. 별도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 정화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병화에 비해서 약하다 이렇게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똑같은 화이긴 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성정 자체는 맑고 밝은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병화하고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화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습니다. 대개 블랙홀을 지나갈 때라든가 물을 지나갈 때라든가 아니면 거울 같은 것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경우에는 약간 빛이 굴절하지만은 원래 태양빛이 됐건 정화의 달빛이 됐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직선적이죠. 그래서 병화일간들이나 정화일간들 성향 자체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 쉬운 말로 우리 시쳇말로 그런 말이죠. 성격이 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원래 정병정화 일간들이 약간 성격이 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맑고 밝고 항상 좀 명랑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간들이 되게 보면은 병화정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애둘러서 말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숨겨서 아니면 이렇게 숨긴다거나 이런 것을 성향 자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일간들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둘 다 어떻게 돼요? 직선적이고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에 비해서 정화가 약하다라고 이렇게 음유하고 부드럽고 물론 뭐 달빛도 병화에 비해서 약하지만 꼭 정화를 달빛이라든가 불빛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놓고 볼 건 아니고요. 지상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불이잖아요. 뭐 나무를 태운다거나 이런 불꽃 같은 경우를 다 정화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약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경금을 다스리는 데는 병화보다 정화가 월등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이 원래 태양 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금을 녹이고 단련하고 하는 거는 태양빛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 용광로라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불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뻘겋게 달궈서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정화가 오히려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고요. 병화는 성격이 막 유쾌하고 통쾌하고 강렬하고 물론 그런 성향도 있지만 정화라고 해서 뭐 되게 부드럽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화일간도 5월에 태어나거나 그 뭐야 4월 같은 데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병화만큼이나 그 더 강렬하고 좀 더 꿋꿋한 그런 모습도 이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만 놓고 봤을 때의 병화가 양이고 정화가 음이기 때문에 이런 병화는 좀 양이기 때문에 강렬하고 정화는 음이기 때문에 병화에 비해서 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사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왕하다 그러면 정화 일관들도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뭐 강단도 있고 자기 주관도 분명하고요. 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뭐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런 사주국세에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만 듣고 보는 그런 성향은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주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고 아늑하고 이런 데 있으면 사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환경이 그런 데 있게 되면 거기다 대고 이쁜 여자친구랑 내지는 잘생긴 남자친구랑 있으면 아무리 성격이 강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환경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사람 자체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죠. 거기서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기대기 때리면서 싸우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똑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적지라든가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살지라든가 내지는 저기 뭐 아마존 밀림이라든가 이렇게 가가지고 혼자 생존해야 되는 뭐그뭐 디스커버리호에서 사람과 뭐 자연인과 그런 것이 있었죠. 그 누구 이제 영국 특수부대 사람이 나와서 극한 상황에서 이제 생존하는 법 하면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가끔 제가 그거 재밌게 보는데 원래 이쁜 와이프하고 자기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찍으면서도 가장 생각나는 것은 자기 처자식이 생각나더라고. 원래 마음씨 자체는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한 극지에 처하게 되면 자기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게 되면 사람이 뱀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별의별 것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좀 섬뜩하고 약간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주 전반적인 것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글자 하나만 놓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하고 달라서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기는 좀 힘들고 반드시 인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뭐해죠?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 필요한데 뭐 천간으로는 간목 내지는 실제로 인목 같은 것 이것은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정인인 간목 내지는 인목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나를 생주해주는 정모, 친엄마를 만난 것 같다라고 해서 정화일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이 있어서 경금이 간목을 쪼개서 즉 벽갑 인정해야지만은 정화의 불꽃을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지지로 묘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간목과 인목을 정화가 좋아하는 이유는 간목과 인목은 이건 마른 나무, 마른 장작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불을 피우기가 굉장히 적절한 즉 잘 마른 장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인인 간목 인목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한참 자라는 저 밭에 있는 쑥이라든가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을목묘목을 보는 것을 꺼려하거나 좀 좋아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격이라고 해서 마른 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쑥 같은 경우도 뜯어다가 좀 장시간 말려놓게 되면 습기가 말라버리죠. 그러면은 그 쑥이라든가 이런 풀 같은 경우도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그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데서도 처음에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면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라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불을 피우잖아요. 나무와 나무를 가지고 마찰열을 이용해서 이제 그 뜨거운 열기로서 불을 지피게 되는데, 처음에 굵은 나무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풀 같은 거, 마른 풀, 그러니까 아주 얇고 부드러운 그런 풀 가지고, 그게 을목이거든요. 근데 그게 젖어 있다라고 하면 절대 불을 지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바싹 말라 있는 상태에서 그 열을 가하게 되면, 마찰열을 가하게 되면 벌써 불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간목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마른 풀, 을목을 이용해서 고초인등격으로서 불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을 쓰는 것에 비해서 불꽃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좀 힘들다. 그래서 정화는 을목, 묘목으로 고초인등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령반 된다라고 하면 간목을 쓰는 것이 월등히 좀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그런 월령이고요. 이제는 거의 오늘이 날짜가 9월 7일이고요. 토요일이잖아요. 오늘이 신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백로가 되면서, 백로 시간이 아마 7시 17분 정도 되게 되면은 아마 묘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7시 17분 이전 16분까지는 신월로 볼 수가 있겠지만, 7시 17분이 되면서부터는 신월이 아니라 임신월이 아니라 개월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신월은, 임신월은, 기해년 임신월은 오늘이 그냥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내일 임신월, 내일은 무토잖아요. 무토가 임신월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무토가 개월에 태어났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놓고 설명은 물론 드리겠지만, 순수하게 임신월을 공부하는 것은 오늘이, 기해년의 임신월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 반복한다라고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신월이라고 하는 초가을, 즉 입추가 지나면서 신월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초가을은 유식하게 맹추, 그 다음에 초추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어떤 것이 왕하냐, 오행이 어떤 것이 약하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 가장 왕한 것은 신월, 유월, 수월은 어떻게 돼요? 서방금이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월은 금왕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월의 금은 뭐예요? 이때가 인관지에 해당이 되니까 매우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는 여기가 신월에 이렇게 되면 장생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는 장생이기 때문에 또 세력을 얻게 되는데, 또 왕금이 생해주게 되기 때문에 수도 매우 세력이 있습니다. 단 반대로 화토는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돼서 약한 것이고요. 목은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다음 6월을 가게 되면 이제 절지를 지나서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래 신유월이 다 목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금 자체는 매우 왕합니다. 뭐 투출되지 않았건 투출됐건 간에 중요한 건 월령 자체가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은 왕한 상태에서 일간 정화는 어떻게 됩니까? 화토는 여기가 병지이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죠. 기본적으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약 재왕한 사주, 다른 말로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게 되면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주 원국 자체는 정제잖아요. 정제고, 또 정제가 왕하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간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재물이 있다,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지는 그렇게 재물복이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일간이 재성이 왕한 만큼 일간도 왕해야지만 그 재성을 내가 감당하는 만큼 내 돈이 되게 되는데,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 재다신약이 되게 되면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끄달림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으로 인해서 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빚을 질 수가 있겠고요. 재성이 꼭 재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오락이라든가 주색잡기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당 못하면 주색잡기라든가 유흥오락으로 인해서 일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상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아가지고 유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는 잘 살았는데, 이후 이제 잘 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크게 뭐 노력도 안 하고 이제 뭐 재벌 3, 4세? 뭐 그런 거. 얼마 전에도 CJ 누구가 이제 마약 가져오다 걸렸죠. 그게 주색잡기로 폐가망신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 그와 같으면은, 조상은 잘 살았지만은, 내 사주가 재다신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내가 받아서 그걸 내가 유지할 수가 없이 오히려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다신약이 되면 일간이 왕해져야지만은 그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돈을 버는데, 재다신약을 그치면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하게 되니까 정화의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혼자서는 자기 불꽃을 유지할 수 없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화일간이 신월이 되어서 약할 때는 일단 간목 같은 거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하게 되면 정화 불꽃이 살아나겠고요. 원령 자체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뭐 경금이 투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원령에 있는 경금 자체를 쓸 수가 있어서 간목만 있게 된다라고 하면 뭐 능히 벽갑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으면 정화는 뭐 크게 두려워할 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지지로 4화라든가 5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오히려 일간이 더 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재관을 다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크게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정화일간 신월에 태어났을 때 제왕하고 신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목을 얻거나 내지는 비경겁제인 화를 얻어서 천간으로 화를 얻는다는 것은 병화나 정화 내지는 지지로는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을 얻는 것을 말할 겁니다. 지지로 4, 5화를 얻는 것은 정화일간이 사화라든가 오화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돼서 온다 하더라도 지지로 목이라든가 화가 없이 천간으로 병정화만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이거를 갖다 불어냈다고 해서 천간에 있는 것이 뿌리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뿌리를 얻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자, 정화신월, 재다, 신약과 같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되니까 반드시 인성 중에서도 간목이나 인목, 그 다음에 비귀한 겁재, 지지로 4화, 5화, 천간으로 병정화, 뿌리 있는 병정화가 투출했을 때 정화가 힘을 얻기 때문에 능히 재성, 왕재를 감당할 수가 있다. 즉 재성이 생겨나는 관성이 있다면 그 관성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인비에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살태왕이 돼서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명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 사주를 볼 땐 제일 먼저 격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신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양금에 해당이 됩니다. 본기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양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음화가 재성인 양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를 본 것이고요. 그래서 격을 놓고 봤을 때 일간과 원령을 놓고 봤을 때는 정제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신궁 안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월간에 투출한 오늘 명식이 되겠죠. 그러면 월지를 갖고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원령의
중기인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임수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 정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정관이죠. 그래서 정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재관이 왕하죠. 재관이 재성과 관상이 왕한데 이것은 정제고요. 이거는 정관입니다. 그래서 재관이 왕하다 이렇게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하게 되면 정제도 마치 편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관도 일간이 약해서 감당을 못하면 마치 편관 칠살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재관이 왕하다라기보다는 재살이 태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재살태양이다로 본 게 맞아요. 선생님, 임수 정관이잖아요. 네,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얘가 정관이긴 하지만 원령의 신금에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해수가 있어서 임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이거는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셔서 이거는 재살태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급선무는 약한 정화가 감당할 수 있는 재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를 생조 내지는 방신할 수 있는 인성 내지는 비견 겁재가 있어 주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저께가 병호일이었고요. 오늘이 정미일, 미토를 보게 되는데, 물론 정화가 미토를 보게 되면 미중 정화에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통근이죠.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토 자체는 정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화생토에서 토가 정화의 약한 기운을 오히려 또 설기하게 되겠고요. 이 기토가 또 미의 통근에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살이 왕한 중에 이 기토 미토가 일간의 기운을 오히려 더 설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살태과 거기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약한 정화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가 가장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시에서 봐야 할 글자는 목이라고 하는 오행 내지는 화라고 하는 오행을 놓고 보게 되면 정화를 살릴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다시 금수를 보게 되면 사주가 금수가 더 왕해지겠죠. 그러면 차라리 종격으로 종격으로 종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고,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해서 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토를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극설교시,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교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화일간이 더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미토라고 하는 것에 통근하는 것 외에는 정화일간이 생조 내지는 방신을 받을 것이 전혀 없으나 극신약인 사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더하여 시지에서 목화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경금 자수를 보게 되면은 금수가 다시 왕량해지겠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신월의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경자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술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중에 있는 봉기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제격에 정제라고 하는 것이 관성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기 때문에 다시 아까와 똑같이 재살태양한 그런 사주로 놓고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미토에 의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정화가 살 수가 없겠고요. 그러면 이건 부득이하게 종격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양간 같았으면 미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종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이긴 한데, 음간이기 때문에 음간 같은 경우는 일간이 이렇게 극신약이면은 그냥 왕신을 따라 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는데, 여기서 왕신은 물론 금도 왕하지만 임수 자체도 신해 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수가 모두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기명 종살격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자, 임수는 정관인데 종광격이 아닐까 이렇게 종관격
관으로 종한다, 정관으로 종한돼서 종관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건 살로 논하기 때문에 기명종살격이 맞습니다. 종관격, 기명종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 뉘앙스상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종관, 차라리 이거를 종관 종살격으로 보기 싫으면 차라리 금이 왕하니까 이거는 차라리 종제격으로 보겠다 해서 기명 종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제격으로 보게 되면 좀 이것도 종살격으로 봐도 파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종제격으로 놓고 봐도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종살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토기운이 있기 때문에 파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미토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금왕절이기 때문에 토는 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뭐 완전한 파격으로 놓고 볼 수가 보기는 좀 힘든데, 이것을 종제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가 너무 왕해서 종제격 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 일간을 버리고 금으로 종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금으로 종했으면 금이 왕해야 되는데 수가 많아지게 되면 종했던 금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파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종제격, 기명 종제격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종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자, 갑진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진토를 봤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는 간목을 봤습니다. 진토를 보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약한 정화가 다시 상관 진토를 보는 것은 썩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간목이 투출했다라고 하는 간목은 진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미에도 통근할 수가 있고, 간목은 해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자체 정화는 사시사철 정모인 간목을 얻게 되면 가주가동이라고 해서 크게 두려울 바가 아니라고 했죠. 이 등이 뭐 금생수 수생목에서 일간 정화를 생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놓고 볼 수 있어서 용신은 간목이 되겠고요. 신중에 있는 경금으로서 벽갑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서 약한 일간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요. 을사병호시 같은 경우도 물론 갑진신은 아니지만 사화, 병화 내지는 지지로 우화를 받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생조는 아니지만 방신함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 을사시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을목이 정화를 생조하려면 천간에서 이 임수가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을목을 마른 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임수 내지는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마른 풀이 아니고 고초가 아니고 이건 물에 젖은 을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를 질식시켜서 꺼뜨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호씨 같은 경우는 오미 앞에서 화가 살아나는데, 이거는 화하고 목이 있어서 수생목 목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바 아니지만, 이거는 약간 수화상전하는 그런 국세가 되죠. 쪽 전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화상전이 돼서 이거는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국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전장. 그러니까 수화가 서로 다툰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약간 좀 불안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나머지 생실은 뭉뚱거려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생실을 보게 되면 무신이 됐건 기유가 됐건 경신이 됐건 신해가 됐건 일간 정화를 생조해 주는 글자는 없죠. 토라고 하는 것, 무토기토, 지지로, 술토 같은 경우는 일간 정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꺼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해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신해시가 됐을 때는 이건 기명 종살격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기명, 아까 써놨죠? 기명 종살격으로 보면 맞는데, 무신기유 경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종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토기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술도 마찬가지로 토가 있기 때문에 종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능해요. 무신이라든가 경술 같은 경우에는 무신은 안 되겠지만, 경술은 아니겠지만은 무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 것으로 놓고 봐가지고 이걸 종제격으로 억지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종세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세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이 뿌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일간을 기명, 즉 버리고 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식상의 왕하면 식상으로 종해서 종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재성의 왕에서
재성으로 종하면 기명종지격이 되는 것이고, 관살이 왕에서 관성이 왕하면 기명종살격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식상도 세력이 있고 재성도 세력이 있고 관살도 세력이 있게 되면 일간 자체가 어디로 종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종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특정한 오행에 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세력이 어느 쪽이 울루가 지나가면서 어느 세력이 득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력에 내가 종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서 이거를 종세격이라고 하는데, 무신기유 경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종세격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종세격으로 보는 것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국세가 참 보기가 좀 난감해요. 난감. 대운풀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종색격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국세 있잖아요. 무신, 기유, 경술 이거 같은 경우는 종색격으로 볼 수 있다. 종이 잘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종색격이 뭐 특별한 격으로서 좋은 격이 아니라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쉬운 말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뚜렷하게 종을 하거나 뚜렷하게 내격이 되거나 뚜렷하게 격과 용신이 명확해야 좋은 사주죠.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격국이 뭐예요? 종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종세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국세는 아니니까 너무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뭐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